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14일간 수호와 캠핑카 전국 일주를 책임져준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7이어스의 산들 캠핑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누 캠핑 비행계장입니다. 14일간 수와 호성과 함께 전국 일주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해서 또 아내랑도 뒤풀이 여행으로 강원도로 1박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세차를 하고 반납을 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께 14일간 이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들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부분에서는 제가 세븐이어스 쪽에 말씀을 드리니까 개선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실내부터 실외까지 하나하나 둘러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세븐이어스에서 실내와 실외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께서는 먼저 업로드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장비들을 수납을 해 놓고 출발 전에 촬영을 하면 베스트일 텐데 제가 출발 일정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명드릴 때는 안에 있는 장비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부터 함께 보시죠. 장비 기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식탁부터 보시죠. 자, 이 식탁은 평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주로 다리를 펼쳐서 확장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형으로 사용하면은 노트북 작업하기도 좋고, 여기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제 카메라와 고프로, 여러가지 배터리, 짐벌 등을 충전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여기에 다 올려놔도 충분히 공간이 넘치더라고요. 단지 아쉬웠던 점은 충전 콘센트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멀티 충전기를 연결을 해도 선이 좀 지저분해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위쪽에 콘센트나 이런 잭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테이블을 활용할 때는 이 위에 등이 있어 가지고 뒤에 등을 다 끄고도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불을 밝히는데 좋았고요. 천장등이 머리 뒤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등이 없으면은 테이블 사용할 때 내 몸에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지거든요. 더 이 등 덕분에 테이블 활용하는데 아주 편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정말 유용했어요. 진짜 이 전자레인지 하나 갖다가 뭐 아침이랑 저녁 끼니는 거의 다 해결을 했으니까 제가 느끼면서 진짜 이 캠핑카에서 베스트는 전자레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고, 햇반 데워서 뜨끈하게 먹을 수 있고요. 햇반 외에 다른 음식들도 식었으면은 데워서 먹을 수 있어서 조리 시간이 단축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주로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이용했죠. 저녁에도 햇반 먹을 때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밥을 많이 해 먹었지만 쌀 갖다 직접 밥을 지은 적은 없고 햇반 한 박스로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14일 동안.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전기 사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노트북 충전, 장비 충전, 그리고 전기 매트, 쓸 수 있는 전기를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되면은 전기가 항상 모자라서 전자레인지 돌리기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 시동을 꽤 걸어 놓고 간당간당하게 거의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현재 이 캠핑카에는 기본 사양과 같은 300A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좀 모자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풀옵션으로 해서 500A까지 장착을 한다면은 절대 부족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우는 맥북 프로로 몇 시간씩 영상 편집을 했기 때문에 렌더링을 돌리면서 소모되는 전기량이 꽤 커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호성이도 자기 노트북을 챙겨와서 그거 갖다 게임을 같이 돌렸거든요. 충분히 모자랄 만하죠. 전자레인지 옆으로는 수납칸이 이렇게 3개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이 사이즈에 비슷한 수납 바구니를 넣어서 아래는 햄 종류하고 여기는 3분 카레 짜장, 그리고 위에는 세면 용품을 수납을 했습니다. 높이가 바구니에 칫솔 꽂아도 걸리지 않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3분 카레도 옆으로 뉘어 놓으면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 공간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짐이 좀 쏟아지는 게 있어서 실사용하시면서 느끼셨다고 여기다가 턱을 하나 만든다고 하긴 했습니다. 아직 샘플 차량이다 보니까 적용은 안 된 상태고요. 전자레인지 밑에는 꽤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햇반, 김, 라면 이런 것들을 한가득 채워서 14일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수납을 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바닥 수납 공간을 보겠습니다. 작은 뚜껑이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열리는 큰 뚜껑이 있죠. 짐을 다 비워놨는데 제가 물은 안 뺐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2리터 물병인데 높이가 딱 맞습니다. 여기에 높이가 딱 맞아서 2리터 물병을 세워서 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가 제공이 되고요. 옆에는 하이라이트 변기가 있죠. 요거는 여행 내내는 사용 못하고 엊그젠가 마지막 날 강원도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갖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급할 때는 최고더라고요. 무시동 히터, 정말 좋았어요. 진짜 기름과 전기는 얼마 안 먹으면서 내부 난방을 거의 다 책임져 줬습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 더울 때는 끈 적도 있었는데 패널을 보시면 온도 설정이 35도에서 최저 11도까지 되거든요. 제 경우는 처음에 못 모르고 20도로 설정했다가 너무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11도로 설정해 놓으니까 제일 쾌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위쪽 지방보다는 좀 더 따뜻한 편이라 11도로 충분했을 수도 있는데 14일간 여행을 하면서 항상 11도에 맞춰놓고 사용을 했는데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도 더워서 창문 열고 환기하고 막 별짓을 다 하긴 했어요. 그 정도로 히터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냉장고, 성능 진짜 끝내줍니다. 이건 냉장고라고 하기에는 그냥 냉동고에 가까워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협찬받은 캠소를 안에다가 5팩을 챙겨갔거든요. 결국에 다 먹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냉동고가 성능이 별로였으면은 중간에 다 상해서 버려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상하지 않고 일부는 해먹기도 했고 여행 마치고 나서도 집에 냉동실에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정도로 냉동고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단지 배터리가 300A다 보니까 밤새 켜놓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주행 중에 충전이 될 때는 계속 켜놓고 다니고 저녁 때는 도착해서 전원을 꺼놓고 아침에 출발할 때 전원을 켜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게 컴프레셔 방식이라서 전기를 좀 많이 먹기도 하는데 세븐이어스 측 말씀에 따르면은 처음 온도를 낮출 때만 많이 먹는다고 하셨지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간간히 도는 컴프레셔 전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소모가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차이를 설명드리면은 하루 정도 제가 저녁 때 켜봤거든요. 계속 켜놓으니까 딴 때는 아침 돼서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시동을 걸어야 했으면은 냉장고를 켜놨던 날은 저녁 한 12시? 12시도 안 돼가지고 11V 후반대로 떨어져서 미리 시동 걸어서 충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500A가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실내 개수대, 저는 생각보다 활용은 많이 안 했어요. 이 개수대가 참 좋긴 한데 결정적으로 물 받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야외 개수대 있는 데가 잘 없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분의 호스를 챙겨가지 않아 가지고 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활용을 거의 못했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도 물을 실제로 받았지만 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제 장비랑 아이들 옷가방이랑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더라고요. 물 같은 경우는 출발 전에 2리터를 12병을 챙겨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또 식수용은 200ml 페트를 또 20개 따로 챙겨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 못 먹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 사먹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식수도 꽤 많이 남아서 2리터는 한 박스도 다 소모 못했어요. 실내 개수대 같은 경우는 양치를 하거나 세면을 할 때 참 좋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이 잘 나오는 데로만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저한테 큰 활용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지로 가면은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옆에 수납칸을 볼게요. 수납칸이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저는 여기에 화장품들을 수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둘째 호성이한테 읽어주던 동화책, 세 번째는 침낭, 담요 등을 넣어놨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 과자. 서랍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충전기와 랜턴 같은 장비들을 수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측은 상당히 높지만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깊이가 되긴 하는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세워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수납하기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도 아이들 동화책이 쏙 들어갈 정도로 한 13권인가 12권, 13권 챙겼는데 그 책이 다 들어갈 정도로 수납이 꽤 괜찮았어요. 이 하단에는 2인용 침낭에 1인용 침낭 2개를 넣고도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쪽은 꽤 깊은 서랍이라 과자를 잔뜩 진짜 챙겨갔어요. 여행하기 전에. 결국엔 다 먹었죠. 모자라서 보충하기도 했고. 여기는 아래만큼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이가 있고 자잘한 것들을 수납하기 좋더라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도 공간이 꽤 넓어 가지고 지도 제가 출력한 것들 따로 담아 갔고요. 이 위에는 수건들을 꽂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 끝에는 보시듯이 공기청정기를 저렇게 활용했어요. 저 LG 퓨리케어 솔직히 어떻게 써야 되나 되게 애매했는데 텐트 안에 쓰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이즈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올려놓고 전원 켜놓으니까 이 전원을 아예 끌 일이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충전은 계속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램프에 표시를 해줘요. 안에서 막 먼지가 좀 난다 그러면은 빨갛게 바뀌었다가 지금 문 열어놔서 녹색인데 문을 닫고 있으면은 금방 또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저걸 보고 실내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짜맞춘 것처럼 공간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희한하게. 반대쪽에도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세븐이어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두셔가지고 양쪽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면서 실내 공기 정화에 애를 썼습니다. 여기는 물병을 수납해서 홀더로 그냥 사용을 했고요. 손잡이에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매달 수 있게. 자주 사용은 못했는데 한 번 정도 썼나? 근데 바다에 굴러다니지 않고 걸어 놓을 수 있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소리도 괜찮고. 커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걷어놨지만 커튼 프라이버시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좋았습니다. 일부러 해 뜨는 방향으로 차를 대놓은 적도 있었는데 커튼을 쳐놓으니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와 가지고 뭐랄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 해가 떴구나 일어나야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활용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연결해서 미러링으로 쓰려고 달려있는 모니터인데 아이들이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자기 휴대폰으로 주로 받고 모니터 자체에 무슨 게임이 들어있는지 그 안에 있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신다면은 미러링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꽤 좋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구분 안 하고 다 작동을 하거든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아이폰은 볼테이지가 표시돼 가지고 상당히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특히 전자레인지나 저렇게 순간 전력을 많이 먹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12.4V가 떠 있어도 막상 전자레인지 돌리면 11.7V까지 떨어지거든요.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하실 때는 볼테이지가 항상 여유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행 중에 퓨즈 한번 끊어 먹었죠. 전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무리하게 사용하다 그랬습니다. 실내 등은 총 6개가 있고 보기엔 6개인데 저게 등이 2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1, 2번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1번 스위치만 켜면은 이렇게 테두리에 노란색 등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2번 스위치를 켜면은 안쪽에 하얀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등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더 밝게 환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개의 독서등은 아이 책 읽어줄 때 정말 유용했습니다. 독서등이 있음에도 저는 활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첫째는 잠을 자야 되고 둘째는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등은 다 끄고 독서등 하나만 켜니까 책 읽어주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활용한 게 아니라 둘째가 알아서 스위치 켜서 책 읽는 쪽까지 비춰줘 가지고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블랙박스입니다. 처음엔 룸미러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했는데 뒤를 볼 수 없어서 뒤를 보기 위한 그냥 카메라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박스래요. 그래서 룸미러 형태로 생긴 블랙박스고 이렇게 위아래로 화면도 보고 싶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 블랙박스도 옵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룸미러 형태의 블랙박스라서 전면 카메라가 있고 뒤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앞뒤 촬영이 가능하고 룸미러 역할도 충실히 해줘서 꽤 유용했습니다. 실내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 천고였어요. 제가 키가 176인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천정이 안 닿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은 목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천정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를 좀 드렸어요. 여행 중간에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변기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천고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기 활용도가 정말 아쉬울 땐 좋지만 평소에 변기를 사용하는 횟수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캠핑카를 제작을 한다면은 변기를 차라리 빼고 천고를 높여서 실내 생활을 더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득과 실에 대한 부분이라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자니 또 다른 것들이 불편해지니까요. 키가 한 165, 와이프가 165인데도 거의 간당간당해요. 그 정도 키라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 키가 좀 크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기를 빼고 천고를 10cm 정도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변기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듯이 2리터 물병도 세워서 수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겠어요.